곧 저 여자 내쫓을 거야. 내가 건물 주인이잖아. 남편이 내연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석에서 깨진 유리를 줍던 아내는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원짜리 버튼을 눌렀죠. 1분 뒤 검은 정장의 용역들이 펜트하우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즉각 퇴거를 집행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사장이야. 이 건물 주인이라고. 식탁볼을 부여잡고 버티던 시어머니가 의자째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장님, 행세하며 떵떵거리던 그녀가 쫓겨난 곳은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시댁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르타워 펜트하우스의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맞은 김말자가 상석에 앉아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죠.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는가. 이 귀한 분이 누추한 데까지 하하. 김말자가 온몸에 금부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서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김말자는 며느리 인사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아, 됐고. 저기 바닥에 엎어진 와인 잔이나 좀 치워라. 손님들 다칠라 재수 없게 시리. 네, 어머님. 바로 치울게요. 서윤이 깨진 와인 잔 파편을 줍기 위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박강우가 관리업체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꽃이 왜 다 시들시들해?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니들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싱싱한 걸로 바로 갈아 끼우겠습니다요. 말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우리 어머니 칠순 잔치 망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박강우가 직원의 등을 퍽 소리나게 밀쳤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그때 박강우의 양복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강우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파티장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나야 나. 오늘? 아, 우리 엄마 칠순이라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강우가 입을 가리고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걱정 붙들어 매셔. 그 옆였네. 곧 내쫓을 거야. 명예 싹 정리되면 자기 카드 한도 빵빵하게 늘려줄게. 응? 당연하지. 내가 이 으리으리한 건물 주인이잖아. 서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꽁꽁 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켰습니다. 화면에 최종 매각 승인이라는 빨간 버튼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며느리는 뭐하고 자빠졌어. 손님들 목마르다는데 음료수 안 따르고. 김말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파티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1초 후 서윤의 핸드폰에 딩동하고 알림이 떴습니다. 해외 계좌로 1,00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죠. 1분 뒤 건물 전체의 TV 화면이랑 전광판이 갑자기 껌뻑껌뻑하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모니터, 로비의 대형 스크린, 층마다 붙어있는 안내판까지 전부 다요. 화면에 큼지막한 글씨가 떴습니다. 주인 바뀝니다. 오늘부로 미르타워 주인은 블랙스톤 펀드입니다.
파티장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래? 주인이 바뀐다니? 박 사장이 건물주 아니었어? 박강우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관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네 미쳤어? 지금 화면에 뜬 거 뭐야? 당장 안 꺼? 수화기 너머로 생전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강우 씨죠? 당신은 그냥 월급 받고 관리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건물 팔리는 거랑은 상관없어서 말 안 해준 건데 모르셨어요? 월급쟁이? 야, 이 자식아.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내가. 아이고,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서류상 주인은 한서윤 대표님이라고요. 한서윤 대표님이 만든 회사 앞으로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박강우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박강우가 손을 덜덜 떨면서 서랍을 뒤져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글씨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죠. 건물관리 위탁계약서. 이거 분명히 내 명의로 다 넘긴다고 했는데. 박강우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그때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새카만 양복을 입은 외국인 변호사들이랑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변호사가 서류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계약 끝났으니까 원래 주인 아니었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짐 뺄 시간 없습니다. 뭐야? 너네 누군데 남의 잔치에 와서 난리야. 나가. 여기 내 집이야. 김말자가 밥상볼을 꽉 움켜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김말자의 양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안 나. 어딜 만져. 내 아들이 사장이야. 이 건물 주인이라고. 너네 다 감방 보낼 거야. 김말자가 다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발버둥을 쳤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김말자를 의자째로 들어서 현관 밖으로 휙 던져버리듯 끌어냈죠. 눈이 뒤집힌 박강우가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이게 다 무슨 짓거리가. 설명해. 서윤이 한 발짝 뒤로 쓱 물러서며 쳐다도 안 보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사인한 거? 그거 그냥 관리소장 계약서야. 처음부터 이 건물 내 아버지 거였고 내 거였어. 뭐라고? 당신은 그냥 무늬만 사장이었다고. 여태껏 꿈꾸고 살았네. 주제도 모르고. 서윤이 획 돌아서서 대기하고 있던 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윤의 핸드폰에서 전송 완료 소리가 띠링 울렸습니다. 박강우의 핸드폰이 동시에 징징 울렸습니다. 화면에 문자 2개가 떴습니다. 해고 통지서 당신 잘렸습니다. 법원 등기 이혼 소장 접수. 박강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내 건물 내 돈. 서윤이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 쪽을 쓱 올려다보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파티장에서 김말자가 아이고 나 죽네 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윽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말자와 박강우가 서울 시내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김말자는 어젯밤 파티에서 입었던 한복 차림 그대로였죠. 스위트룸으로 주세요. 제일 좋은 방으로. 박강우가 카운터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해봐요. 다시 시도해봤는데요. 카드 사용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박강우가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 카드도 거절되었습니다. 이것도 안 돼? 박강우가 지갑 속 카드를 모두 꺼내 카운터에 늘어놓았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하나씩 긁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다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김말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미르 타워 주인이야. 카드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냐?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십니다. 결제가 안 되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강우가 김말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나가요. 사람들 보고 있어요. 두 사람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말자가 한복 치마를 부여잡으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년이 카드를 막았구나. 어디서 감히. 박강우가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 박강우예요. 급하게 상담 좀 해야 하는데요. 잠시 후 박강우가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승산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건물에서 5년을 일했다고요. 대표님이 서명하신 건 전부 관리 위탁 계약서입니다. 건물 소유권은 처음부터 한서윤 씨가 설립한 법인 명의였어요. 박강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나는 분명히 소유권 서류에 서명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대표님은 고용된 관리직이었어요. 월급 받는 사장이었던 거죠. 박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비용만 날리실 거예요. 박강우가 비틀거리며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박강우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강우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나야 나. 문 좀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왜 왔어? 잠깐만 들어가게 해줘. 얘기 좀 하자.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빈털터리 관리소장이랑은 놀아줄 시간 없어. 뭐?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강우가 선물했던 가방이었죠. 이거 가져가. 어차피 짝퉁이었지? 여자가 가방을 박강우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강우가 가방을 끌어안고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10시 트럭 한 대가 경기도 외곽의 시골 마을에 멈췄습니다. 짐칸에서 김말자와 박강우가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거 서울 회장님 아냐? 맞네. 그 떵떵거리던 양반이. 근데 왜 트럭 짐칸에서 내려? 김말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낡은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김말자가 방바닥에 명품 코트를 깔고 앉았습니다. 김말자가 핸드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년아, 당장 우리 집 내놔. 네가 어디서 감히.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끊어졌죠. 수신 차단? 인연이 진짜. 김말자가 핸드폰을 방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박강우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결혼할 때 가져왔던 예물함이었죠. 박강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강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강우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장독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한서윤, 죽여버릴 거야. 장독이 깨지며 된장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서울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 회사의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루미너스. 서윤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 달 후 서윤이 새로 세운 투자회사 루미너스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국세청입니다. 한서윤 대표님 계십니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서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선두에 선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르타워 매각 자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요? 모든 거래는 적법하게 처리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관련 서류 전부 준비해 주세요. 조사관들이 사무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윤을 쳐다보았죠. 서윤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TV 뉴스 화면에 박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강우가 휠체어를 탄 김말자 옆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속여서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박강우가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진행된 이 거래의 피해자입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김말자가 휠체어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밀실에서 박강우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백발의 노인이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태강그룹 5회장이었습니다. 박 사장, 기자회견 잘 봤어. 연기력이 좋더군. 박강우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언론 쪽도 회장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오 회장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서윤 그년한테 당한 게 있어. 미르타워 입찰에서 내가 졌거든. 내 코앞에서 건물을 채갔어.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자네는 복수하고 나는 그년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쁘지 않잖아. 오 회장이 서류 봉투를 박강우에게 밀었습니다. 여기 인터넷 방송 출연 일정이야. 대본도 들어있어. 이대로만 해. 박강우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박강우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박강우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박강우 씨, 시청자분들께 직접 말씀해 주시죠. 박강우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저를 바지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불쌍하다. 한서윤 사기꾼 아님? 꽃뱀 맞네. 박강우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치매까지 오셨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신당한 충격 때문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너스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사기꾼 한서윤 퇴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서윤이 사무실 창문으로 시위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 네. 그리고 투자자 3분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서윤이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서윤이 컴퓨터를 켜고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박강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해당 기간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른 경로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록이 없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박강우가 관리소장으로 있을 때 서버의 기록을 모두 지워버린 것이었죠. 밤 11시 서윤이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술병이 놓여 있었죠. 서윤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서윤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오 회장이었죠. 여론이 식기 전에 끝내야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죠.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서윤 대표님이시죠? 저는 제이든 리입니다. 블랙스톤 펀드 한국 지사장입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제이든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제이든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윤이 USB를 집어들며 제이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직접 보시죠. 제이든이 서윤의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USB를 꽂자 영상 파일 하나가 떠올랐죠. 영상 속에는 박강우와 오 회장이 유흥업소 밀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강우가 종이를 들고 대사를 읽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눈물도 좀 흘려. 시청자들이 좋아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그 업소 사장이 제 거래처입니다. 혹시 몰라서 밀실 손님들을 다 녹화해 둔다더군요. 제이든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법적으로 싸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론전에는 여론전으로 맞불을 놔야 해요. 서윤이 영상을 멈추고 제이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득이 뭔데요? 제이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르타워 매입을 결정한 건 건물 가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경영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에요. 경영 능력이요? 5년 동안 남편 몰래 1,000억짜리 거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서윤이 의자에 기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요.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이브라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대표님 회사는 그 전에 망합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루미너스 건물 앞에는 여전히 시위대의 불빛이 보였죠. 좋아요. 해보죠. 다음 날 밤 제이든이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여긴 어디예요? 제 지인이 빌려준 안전 가옥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죠.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이든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작전을 짜야 합니다. 박강우와 오 회장을 한 방에 무너뜨릴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서윤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제이든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강우한테 버림받은 내연녀요. 그 여자가 뭘 알아요? 박강우가 그 여자한테 위증을 강요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을 거예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여자가 협조할까요? 박강우가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대요. 앙심이 단단히 박혔더군요. 다음 날 오후 제이든이 내연녀를 데리고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내연녀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죠.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는 건데요? 서윤이 내연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강우가 당신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 녹음된 거 있죠? 내연녀가 핸드폰을 꺼내며 씩 웃었습니다. 있지. 그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연녀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경찰이 물으면 서윤이가 나한테 폭력을 썼다고 말해. 근데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되겠네요. 내연녀가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요. 그 인간 확실하게 망하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방송에 나갈게요. 그날 밤 서윤이 노트북 앞에서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과거 시댁 거실의 홈 화면이었죠. 영상 속에서 김말자가 서윤에게 와인 잔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밥도 제대로 못해. 네가 며느리야? 서윤이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를 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이든이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짓을 당하고도 참으셨군요. 서윤이 영상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예요. 제이든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서윤이 제이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며칠 후 서윤이 미르타워 입주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입주민 대표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강우 그 인간이 관리비 빼돌린 장부예요. 우리도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요. 서윤이 장부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방송 전날 밤 서윤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서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죠. 제이든이 문 앞에 서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되세요? 서윤이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순간을 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시각 오 회장의 사무실에서 박강우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그년, 이제 끝이네요. 회사도 망하고 출국도 못하고. 오 회장이 시가를 입에 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그때 두 사람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올랐죠. 긴급 라이브 방송 예고. 미르타워의 진짜 주인. 박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에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박강우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조절하고 있었죠.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강우가 준비한 원고를 펼치려는 순간 대연회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크린에 서윤과 제이든의 얼굴이 떠올랐죠. 서윤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우가 마이크를 놓치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당장 꺼. 해킹이야. 호텔 직원들이 장비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죠. 서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흥업소 밀실에서 박강우와 오 회장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죠. 저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 해. 눈물도 좀 흘려. 시청자들이 좋아해. 대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박강우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죠. 박강우 씨,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이건 연기 연습이었던 겁니까? 박강우가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강우의 내연녀였죠. 내연녀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박강우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박강우 씨가 저한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내연녀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죠. 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경찰이 물으면 서윤이가 나한테 폭력을 썼다고 말해. 근데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내연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강우 씨 어머니 김말자 씨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시댁 거실의 홈 화면이 나왔죠. 영상 속에서 김말자가 서윤에게 와인 잔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밥도 제대로 못해. 네가 며느리야? 서윤이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를 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말자가 서윤의 등을 발로 밀치는 장면도 나왔죠. 대연 회장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효자라고 방송에 나온 사람 어머니야? 완전 학대잖아. 박강우가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 조작이야. 저거 다 가짜라고. 박강우가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대연 회장 입구에 설치된 행사 배너에 발이 걸렸죠. 박강우가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박강우를 향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 인간 도망치네. 효자 코스프레 끝났다. 한서윤 불쌍했네 진짜. 그때 오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저 방송 끊어. 서버 차단해. 비서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어서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서윤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박강우 씨가 미르타워 관리소장 시절 빼돌린 관리비 장부입니다. 총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서윤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태강그룹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오 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기자들이 핸드폰을 들고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태강그룹 불매 운동 게시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 회장과 박강우 씨에 대해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방송을 마친 서윤이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서윤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제이든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네요. 서윤이 휘청거렸습니다. 제이든이 서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서윤이 제이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루미너스 사무실로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사과와 함께 재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서윤과 제이든이 서울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제이든이 운전대를 잡고 서윤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가롭게 밖에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이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나와요.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잖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옆 차선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제이든이 백미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저 트럭 왜 저래? 덤프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꿨습니다. 서윤의 차량 조수석을 향해 돌진했죠. 제이든이 핸들을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잡아요. 쾅! 굉음과 함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죠. 덤프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서윤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이든이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서윤을 흔들었죠. 서윤 씨, 정신 차려요. 서윤 씨. 2시간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이든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의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니, 저는 일단 상태가 어떻습니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이든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 내 아내야. 박강우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박강우가 제이든 앞에 서류를 내밀었죠. 나는 한서윤의 법적 남편이야. 아직 이혼 판결이 안 났거든. 제이든이 박강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박강우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박강우 씨가 보호자 권한을 가집니다. 제3자는 물러나 주시죠.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제이든이 발버둥을 쳤지만 경비원들이 제이든을 복도 밖으로 밀어냈죠. 안 돼. 저 인간 못 믿어. 박강우가 비웃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강우가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1인실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외부인 출입은 전부 막아주시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이동시켰습니다. 1인실로 옮겨진 서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박강우가 의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평소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은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만. 내가 남편인데요. 내 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밤 11시 병실에 박강우만 남았습니다. 박강우가 의자를 끌어다가 서윤의 침대 옆에 앉았죠. 박강우가 혼수 상태인 서윤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 잊은 거 아니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전국에 망신을 줬잖아. 박강우가 서윤의 뺨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죽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법적으로 남편인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박강우가 씩 웃었습니다. 오 회장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거든. 박강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이거 링거에 섞으면 심장이 멈춘대. 자연사처럼 보이고. 박강우가 약병을 손안에서 굴리며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제이든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새벽 2시 병동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박강우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죠. 간호사들이 휴게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강우가 병실 문을 닫고 약병을 열었습니다. 주사기를 꺼내 약물을 빨아들였죠. 박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어, 한서윤.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박강우가 서윤의 링거줄에 다가갔습니다. 주사기 바늘이 링거줄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박강우의 손목을 낚아챘죠. 뭐야? 박강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죠. 그 순간 병실 벽장 문이 쾅 열렸습니다. 형사 2명과 제이든이 뛰어나왔죠. 꼼짝 마. 형사가 박강우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박강우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죠. 이게 뭐야? 함정이잖아. 서윤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그래, 함정이야. 당신 같은 인간을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제이든이 서윤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상대로 됐네요. 박강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분명히 혼수 상태였잖아. 의사가 그랬다고. 병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담당 주치의였죠. 주치의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는 수술 다음 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혼수 상태라고 발표한 겁니다. 박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왜? 제이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대학 선배예요. 제가 부탁했죠. 주치의가 형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박강우 씨가 의료진에게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강우 씨가 몰래 반입한 약물의 성분 분석 결과예요.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이군요. 살인 미수 현행범입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강우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누명이야. 형사가 박강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윤이 침대에서 내려와 박강우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 박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법적으로 남편이라고? 이제 살인 미수범일 뿐이야. 박강우의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부부잖아. 서윤이 차갑게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부부? 웃기지 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아내로 본 적 없잖아. 형사들이 박강우를 일으켜 세워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박강우를 본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죠. 박강우 씨, 아내를 살해하려 한 게 사실입니까? 할 말 없어요? 박강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경찰서 취조실에서 박강우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 오 회장이 시킨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형사가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오 회장이요? 태강그룹 오 회장 말입니까? 네. 그 사람이 약도 구해주고 방법도 알려줬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오 회장이 여권을 들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잡았죠. 오 회장님, 공안경찰대입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이 오 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항에 있던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촬영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가 오 회장의 체포 소식을 다뤘습니다. 태강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병원 옥상에서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이 서윤에게 다가와 나란히 섰죠. 서윤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진짜 끝난 거죠? 제이든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윤이 제이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지옥에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이든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옥상 너머로 아침 햇살이 서울의 빌딩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경기도 외곽의 시골 장터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장터 귀퉁이에서 김말자가 좌판을 펼치고 나물을 팔고 있었죠. 나물 사세요. 싱싱한 나물이에요. 지나가던 안학리가 김말자를 힐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서울 회장님 아니었어? 맞아. 아들이 사람 죽이려다 잡혀갔다며. 김말자가 안학네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뭘 봐. 내 며느리가 서울에서 제일 큰 빌딩 주인이야. 알아. 안학네들이 피식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또 저러네.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김말자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교도소 독방에서 박강우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독방 천장에 달린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오늘 서울 도심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습니다. 루미너스 타워 준공식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화면에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강우가 이를 악물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서윤, 한서윤. 박강우가 울부짖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간수가 철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죠. 조용히 해. 또 소란 피우면 징벌방 보낸다. 박강우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루미너스 타워가 웅장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준공식 현장에 기자들과 하객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서윤이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죠. 안녕하세요. 루미너스 대표 한서윤입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주주님들,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제이든이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에서 온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루미너스는 앞으로도 정직하고 당당하게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서윤과 제이든이 타워 최상층 집무실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제이든이 창 너머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여요? 미르 타워.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루미너스 타워에 비하면 한참 작아 보이는 미르 타워가 눈에 들어왔죠.
이제는 그냥 평범한 건물처럼 보이네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이든이 서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이든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서윤 씨, 드릴 게 있어요. 제이든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이든 씨,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평생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제이든이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죠. 잠시 후 옥상에서 헬기 한 대가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제이든이 헬기에 올라탔죠. 헬기가 루미너스 타워 옥상에서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죠. 서윤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이든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가요. 어디든. 헬기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루미너스 타워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수많은 불빛 속으로 사라졌죠.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억압을 딛고 스스로의 제국을 건설한 서윤의 얼굴에 서울의 야경이 비쳤습니다. 클로징 멘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윤은 참았습니다. 와인 잔이 날아와도, 하녀 취급을 당해도, 남편이 내연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도, 하지만 그건 참은 게 아니었죠. 기다린 거였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준비하고 단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서윤은 그렇게 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1,000억짜리 건물을 넘기고 문자 한 통으로 남편을 해고하고 서류 한 장으로 결혼을 끝냈습니다. 떵떵거리던 시어머니는 시골 장터에서 나무를 팔게 되었고 건물 주인 행세하던 남편은 교도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살아온 자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진정한 힘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에서 온다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